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사연 신청에 올려주신 4가지 사연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피부 타입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여기 보시고 사연 신청해주신 것들 보시고 내 피부도 비슷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스킨케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유튜브 사연 신청에 올려주신 사연들을 하나씩 볼게요. 우선 아모텐시아님께서 올려주신 사연 신청입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올려주셨어요. 사진을 하나 첨부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지금 여드름 패치,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를 사용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지금 피부에 전반적으로 좁쌀들이 오돌도돌하게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홍조기도 조금 있고요. 각질도 살짝 있어요. 여기 보이면 각질들이 제대로 탈각되지 않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턱 쪽에도 각질이 좀 있죠. 반대편 볼에도 좁쌀 여드름들이 꽤 많이 보여요. 좁쌀들이 꽤 많이 보이고 이런 화이트 헤드들 그리고 여기 각질 제거가 되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위는 비립종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부위인 것 같아요. 오돌도돌 만져지지는 않고 턱 쪽에도 지금 각질이 탈각되고 있고요. 좀 자세히 당겨보면 이렇게 여기 블랙헤드 같은 것들도 조금씩 보이죠. 그러니까 피지 분비가 지금 심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피지 분비가 조금 심하시고 코 밑으로도 피지 분비가 심한데 워낙 이 피부가 예민하다 보니까 코 주위가 이제 따가우실 거예요. 화장품 바를 때 만약에 자극적인 제품 이런 것을 사용을 하실 때는 코 주위가 많이 따가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마 부위에는 블랙헤드들이 많이 보이네요. 블랙헤드들이 많이 보이고 눈썹 위쪽으로 그리고 눈썹 미간 사이 이쪽에도 좁쌀 여드름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씻고 나와서 알로에 젤과 그리고 로션을 사용한 직후 사진입니다. 1년 넘게 이런 상태가 너무 지속되고 붉은기가 너무 신경 쓰이고 오돌도돌한 건 수분이 부족한 건지 유분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얼룩덜룩 붉은 부분이 찬바람 받거나 자극되면 더 붉고 도드라져서 정말 집 밖도 못 나가고 있어요. 사람들 얼굴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클렌저는 현재 효소 세안제를 쓰시다가 파우더 클렌저를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로션 사용하고 계시고 알로에 사용하시는데 지금 문제가 계속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볼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이 여드름은 아닌 것 같아요. 여드름은 아니고 지금 피부 밸런스가 깨지면서 아무래도 이 피지 분비는 계속 되는데 위에 각질은 탈각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각질 아래 피지들이 뭉쳐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일단 파우더류의 클렌저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파우더류의 클렌징 제품들의 사용을 중단하시는 것을 일단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알로에 젤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셔도 좋은데 이렇게 붉은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알로에 젤도 안 맞아서 붉은 현상을 지속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알로에 젤도 조금은 중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용하시던 로션만 꾸준히 사용하시는 방법 그대로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또 각질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바하 관련 각질 제거제 처음 시작하실 때는 살리실산 0.5% 정도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는 지금 상태는 바하로 관리, 각질 관리를 해주시면서 동시에 피지 관리를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던 제품들을 꾸준히 사용함으로써 이제 피부 장벽을 개선시켜주고 그리고 지금 파우더류의 이런 클렌징 제품을 사용을 중단하고 그냥 일반 폼 클렌저 있죠. 그런 폼 클렌저로 피부를 좀 부드럽게 세안을 하면서 이 피부 장벽을 꾸준하게 지속 개선을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화장품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클렌저를 일단 바꾸시고 그리고 바하 관련 각질 제거제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각질이 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도와주세요 유유라고 KSSH0703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이에요. 사진을 이렇게 첨부를 해주셨는데 지금 양쪽 볼 사진 그리고 턱 사진을 같이 첨부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화농성 여드름이 되게 심하죠. 화농성 여드름이 이렇게 피부 띠를 따라서 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피지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피지선을 따라서 이렇게 여드름이 나고 있는 겁니다. 이 반대편 볼도 여기 보이시면 네, 여드름이 이렇게 띠를 따라 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띠가 있어요. 마치 번지는 것처럼 이렇게 피지선을 따라서 여드름이 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작아지고 지금 흉터가 조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런 흉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움푹 패인 흉터로 남을 수 있어가지고 최대한 손으로 막 짜는 것을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연을 한번 볼게요. 정말 거울을 보고 제 얼굴을 봐도 너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속상해요. 아직 세안은 비누로만 하고 세안 후에는 여드름 연고만 바르고 있는데 이제 화장품 사서 바를 거고 피부를 만져보면 여드름은 별로 없는데 저렇게 색소 침착이나 흉터가 많아요. 붉은기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집 들어와서 저 정도지 밖에 나가면 더 빨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네,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현재 비누 세안 그리고 여드름 연고만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드름 연고 사용은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건데 비누 세안은 이렇게 화농성 여드름에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미 피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질 대로 안 좋아져 있고 또 이제 각질 상태가 되게 심각하기 때문에 각질 탈각도 제대로 안 되고 네. 그리고 이 피부의 산도라고 하죠. pH 밸런스 자체도 무너져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 이런 화농성 여드름은 꾸준히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재발할지 또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비누 세안은 하지 마시고 폼 클렌저로 세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약산성 클렌저로 세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지금 비누만 사용을 하시고 선크림을 사용하시지 않다 보니까 색소 침착이 일어났는데 선크림을 꾸준히 사용하시면서 색소 침착을 계속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이제 여드름 연고를 발라서 차차 진정이 되면 이제 여드름 흉터를 케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피부과를 가셔서 프락셀을 받으시던가 아니면 MTS를 받으시던가 흉터가 생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시술을 받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미 이렇게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저처럼 많이 방치를 하시고 MTS를 하시거나 아니면 프락셀을 하시게 되면 이 움푹 패인 여드름 흉터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을 사서 바른다고 하셨는데 네, 좋은 제품들 많죠. 그런 것들 바르시면서 피부 장벽도 재건해 주시고 피부 pH 밸런스도 재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기 바랄게요. 도와주세요 유유 외말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쉬움이 남아 수능 공부를 1년 더 하는 재수생입니다. 대학에 가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주어진 만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운동과 피부 관리도 병행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고 싶어 최근 피부에 부쩍 관심이 많아져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우선 저는 일남님께 의뢰해본 바에 따르면 복합성 피부라고 하네요. 제가 사춘기 시절 뭣도 모르고 친구들이 여드름 짜주고 그 뒤에 케어는 하나도 하지 않은 적도 있고 제가 피부 만지다 까끌까끌 거리는 곳이 있으면 손톱으로 긁어내기도 해 흉터가 보시다시피 많이 있습니다. 파인 흉터들도 보이고요. 그죠? 제가 사용하는 화장품은 해피바스 클렌징 폼, 시드물 제품들, 그리고 보나졸 스파 세럼, 그리고 매주 1회 각질 제거용 필링 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질이 잘 빠지는 것 같은데 뭔가 자극적인 것 같기도 해요. 저자극이라고 해서 샀는데 그런 것 같진 않고요. 화에서 검색해본 결과 유해한 성분은 없고 리뷰를 보아가면서 구매한 녀석들입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사진 관련 첨부해서 질문 드립니다. 위 사진은 제가 세안을 하고 스파 세럼을 바른 직후인데 마치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 받은 직후처럼 붉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 진정이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으면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당장 기피해야 함을 의미하는지. 이게 그러니까 얼굴이 붉은 상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화장품을 바르고 붉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클렌징을 하고 나서 세안을 하고 나서 붉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세안을 하고 붉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고 제품을 발라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네, 얼굴이 붉어질 확률은 조금 낮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진정이 되는 걸 보니까 네, 제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유발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여드름을 잡아주고 있지는 못한 것 같고요. 이쪽에는 각질이 일어나네요. 여드름이 끝나고 나서
이쪽에는 흉터죠. 아무래도 색소 침착이랑 흉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흉터죠. 다들 손으로 짜서 이렇게 흉터가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마 쪽도 많이 짜주셨고 이마 밑쪽 여기죠. 흉터. 여기는 움푹 패인 흉터들이 보이고 색소 침착도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볼 쪽도 동일하네요. 선크림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용하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볼 부분 사진입니다. 위 사진도 보시면 어떤 사진은 여드름 내지 여드름 흉터가 상당히 붉음을 보여주는데 어떤 사진은 비교적 붉지 않게 찍힙니다. 단순히 주변 조명의 밝기 차이인가? 네, 그럼요. 조명의 밝기 차이죠. 그리고 붉은 상태로 봐야 되고 지금 색소 침착이 이미 진행된 사진으로 판단이 됩니다. 압출과 프락셀 오해를 받고 왔습니다. 그때만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고 그리고 그대로입니다. 좁쌀 여드름 흉터가 이제 여드름은 얼굴 전면에서는 이제 안 나고 흉터가 문제네요.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형태의 여드름이에요. 왜냐면 제 피부는 이렇게 지금 올려주신 사진의 여드름을 보면 이렇게 군집되어 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모여서 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 전체가 그 아까 보신 화농성 여드름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그래도 이게 꾸준히 관리하니까 좋아지는 걸 보면 충분히 개선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크림은 아침인 자외선 받는 곳만 발라주고 그 위에 덧칠 가는 건 안 하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귀찮으시니까 또 여드름이 또 추가적으로 유발될 수 있으니까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중요한 것은 여드름을 정말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드름을 진짜 케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여드름을 나지 않게 예방을 해주는 홈케어 제품들을 사용함과 동시에 여드름 균을 살균해줄 수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 바하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벤조일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아젤라이게 시드를 사용한다던가 트레티노인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아다팔렌을 사용한다던가 네. 그런 것들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꾸준히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술들을 조금 더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페인 흉터가. 일남님 사연 신청해요. 97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자, 이렇게 피부에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여기 붉게 올라오는 일반적인 여드름들 그리고 여기는 블랙헤드가 뭉쳐서 지금 여드름이 유발되고 있는 염증성 여드름들이 보이고 있네요. 이마에는 특이하지 않죠. 여기도 블랙헤드 모낭염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좁쌀 여드름도 볼록볼록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블랙헤드 관리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블랙헤드로 보이고 전보다는 블랙헤드들이 되게 많이 보이죠. 피지 분비가 심하시네요. 여기도 턱도 그렇네요. 이제 화이트헤드 이런 것들은 화이트헤드죠. 턱은 화이트헤드, 이마는 블랙헤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공을 보면 늘어날 대로 이미 어느 정도 늘어나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지성 피부분들, 제 피부도 이렇거든요. 네,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윌람님, 유튜브 항상 잘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피부가 1년 전까지만 해도 블랙헤드 요철은 있었지만 트러블은 거의 안 나는 깨끗한 피부였는데 작년 여름부터 좁쌀 여드름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오더니 흰 여드름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원래 건성이긴 했는데 너무 심한 악건성이 돼버렸습니다. 평소에 피부가 푸석하고 건조한 느낌이 들어요. 성인 여드름이라고 말하고 돌려보내더군요. 그래서 페이스 오일 좋다고 하셔서 발랐더니 거짓말같이 좁쌀이 들어가고 피부 건조함도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 건조함이 느껴지고 좁쌀이랑 화이트헤드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하셨는데 일단 바하를 사용을 하시면서 블랙헤드 관리는 해주고 계시네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오일 케어, 그러니까 유분 케어는 하고 계시는데 수분 케어가 많이 모자라요. 수분 케어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수분은 부족하고 유분은 많은 상태에서 이런 화이트헤드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분 관련 제품들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히알루론산을 사용하셔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젤 타입의 크림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부에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으면 이렇게 여드름이 날 수가 있어요. 바하를 근데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수분 보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드름에는 벤조일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벤조일의 사용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97님까지 사연 올려주신 사연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고 또 걱정되시는 부분 그리고 피부 여드름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제가 자문을 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카페 오셔서 여기 등업하신 다음에 사연 신청, 유튜브 사연 신청에 사연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업을 받는 이유는 워낙 이제 스팸 글도 많고 해가지고 네, 글 쉽게 쓸 수는 없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네, 의견도 많이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 정말 깨끗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의 넓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내일도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